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Y뉴스 이 기자가 만난 사람, 오늘은요, 사단법인 한겨레 평화통일포럼 윤기종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원래 바쁘신데 그거 제 멘트였는데. 아, 이사장님께서 먼저 해주시네요. 네. 그러세요? 아,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누추한데 오셔서. 아유, 누추하다뇨. 너무나 이렇게 지금 상당히 멋진 네. 그런 공간에 와 있습니다. 여름 분위기가 물씬 나죠? 아, 네, 너무 네. 좋아요. 네. 네.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죠. 여기 이거 뭐라 그러죠? 빛이 파라솔? 파라솔. 네, 네. 빛이 파라솔도 있고 상당히 그런 그 편안한 그런 분위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요즘에 근황 좀 어떠세요, 이사장님? 예, 제가 쭉 시민운동, 통일운동, 이렇게 사회운동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하니까 제 생각보다는 훨씬 바빠졌습니다. 아, 바쁘시구나. 네. 많이 바쁘시죠. 네, 제가 네.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바쁘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실 그래서 것 참 같아요. 좋습니다, 요즘. 네, 좋으시다니 다행이네요. 좋으면 된 거죠. 네, 네. 지금 이사장님께서 평소에서는 또 평소 지역에서 행동하는 지성인, 뭐 실천하는 양심,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오고 계셔요. 또 뭐 안산 시민사회운동의 대부, 네. 이렇게 또 불리시는데, 네. 소개 부탁드리고요. 또 왜 이렇게 또 안산 시민운동의 대부라고 불리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유, 그 네. 참, 과찬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그 여인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고, 아주 평범한 안산 시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찬의 말씀들을 가끔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 오히려 참 조심해서 잘 생활해야 되겠구나 하는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기왕에 말씀 드셨으니까,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81년도에 충남, 태어나기는 1954년도에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 젊은 시절을 다 강원도에서 보냈어요. 아, 강원도. 그러니까 좋네요. 충청남도 사람 반, 강원도 사람 반인데 사실은 81년도에 안산에 이사 와서 38년째 안산에 살고 있으니까 거의 뭐 40년 이제 가까이. 네. 고향이 안산입니다. 네. 제가 뼈를 묻을 곳도 안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38년 동안 18년간은 직장 생활을 했고 20년간은 내 사업을 하면서 시민운동, 사회운동, 통일운동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 안산에 올 때만 해도 안산 인구가 3만 명에 불과했어요. 3만 명이요? 네네. 그래서 경찰서라고는 광명경찰서 원국 지서가 딱 하나 있을 정도로 공공시설도 거의 없던 시절에 와서 말하자면 외부에서 이주해온 이주민 1세대. 제가 1세대이기 때문에 너무 그 시가 발전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참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YMCA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 운동을 통일포럼도 만들고 또 희망재단도 같이 만들고 물론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 동지들하고 같이 했죠. 이러면서 도시와 함께 성장하다 보니까 제가 마치 시민운동의 대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고는 전부 다른 분들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립니다. 와, 겸손의 미덕까지 갖추셨네요. 네. 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자, 내년에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안산시 단원을 네. 국회의원 후보로 당당히 도전장을 내미셨습니다. 이제 잠룡이 되신 건데, 이사장님께서는 평소에 좋은 정치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좀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정치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현실 정치가 벌어지는 행태를 국민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보면 반면 교사로 삼을 수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을 반성하면 그것이 바로 반성해서 새로 나온 제안들이 좋은 정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 정치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정책이나 정치에 반대되는 의견을 달면 바로 좌파, 빨갱이 이렇게 몰아버리는 풍토가 있지요. 원인은 제가 압니다. 여러분도 압니다. 원인은 6.25 같은 동족 상계대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분단이라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정치가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이해는 하지만 이제는
이제 남북 평화와 협력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가면서 우리 정치가 한 발자국은 전부 좌측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극단적인 진영 논리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타협이 안 됩니다. 논의가 안 됩니다. 늘 다툼과 반목과 있는 이런 진영 논리가 극심합니다. 이것을 깨야 된다. 타협과 또는 대화와 그리고 새로운 합의점을 돌출해내는, 이게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좋은 정치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가 매우 중요한데, 시민들이 참여해서 건전한 시민들의 다수가 침묵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시민들의 다수가 건전한 목소리를 내므로써 좋은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쪽 귀퉁이에 제가 있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귀퉁이에 계시지 말고 중앙에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건전한 시민이 논의와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 좋은 정치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당선이 되시면은 지역구가 이제 안산 단원을 의원님이 되실 건데, 네, 네. 단원을 나아가서 안산시 최대 현안 무엇으로 꼽으십니까? 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안산 지역의 최대 현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고민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특히 안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삼느냐, 이것이 크게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부도 같은 그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다행인데, 그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보물섬 같은 존재를 우리가 소중하게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산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첫째는 공단의 도시, 산업단지의 도시입니다. 이것을 살리는 것, 어떻게 여하이 살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안산의 큰 문제고요. 두 번째, 안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안산 전체 인구의 12%에 달하는 소위 이주민들입니다. 다문화입니다. 저는 다문화가 안산의 걸림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문화는 안산의 보물입니다. 다문화를 잘 살면 안산이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세월호입니다. 어쨌든 안산은 세월호의 도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안산이. 무엇 때문에? 세월호 때문에. 따라서 이 세월호를 우리가 잘 극복해서 안산이 안전의 도시, 안산에 하면서 사는 도시 안산이 아니고 안전하면 제일인 도시 안산, 이렇게 만들어내면 세계적인 도시, 세월호의 도시 안산이 세계적인 안전의 도시로 이렇게 탈바꿈할 수가 있다. 그 일에 제가 한 축을 담당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또 있습니다. 네, 안전한 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윤기종 이사장님께서 하나의 그런 그 활동을 하시고 싶다, 이런 말씀으로. 네, 그렇습니다. 역할을 하고 싶다. 네. 이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하면 또 우리 대한민국이 또 세계 제1의 또 분단 국가인데, 네.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통일 관련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북한 대학원 석사도 마치시고 박사도 하셨고, 또 평화통일 관련 활동 많이 해오셨는데, 평화통일 관련 그런 견해 어떠하신지, 또 통일되고 나서도 문제잖아요. 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남북은 화해 협력으로 갑니다. 그 과정에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작년 9.19 평양선언에서 남측은 서로 더 이상 전쟁은 없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종전선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관계가 조금 어려워졌죠. 국제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어려워졌고, 또 미국이나 일본의 입김 때문에 어려워졌지만, 결국 제 생각에 어쨌든 남북은 평화 통일로 가고, 평화 통일된 조국이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에 우뚝 설 것이다, 나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크게 전제를 하나, 우리 국민들이 전제를 하나 제대로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개념이 딱 두 가지예요. 우리 저 국장님도 그러신 것 같은데, 첫째는 베트남식 통일을 통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는 독일식 통일 방식을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제가 또는 주변에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통일은 이 두 가지 통일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통일은 전쟁을 통한 통일은 이게 남북 민족의 절멸. 베트남식 일방적 통일은 이거는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그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통일은 남북 화해와 협력으로 자유롭게 교환하고 이 시기를 거쳐서 이 시대의 통일이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의 통일이 되더라도 그 시기를 안정적으로 갖고 가자라는 게 통일입니다. 후광 김대중 선생님께서 50년 전에 말씀하신 게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 3단계 통일론입니다. 50년 전에 말씀하신 이것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평화 교류의 기간을 많이 가지면 이게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 기자분들 자유롭게 북에 가서 취재하고, 우리 기업인들 자유롭게 북에 가서 기업 활동하고, 북한의 근로자들 자유롭게 남쪽에 가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장을 받고, 이게 통일입니다. 꼭 한민족 한체제 한국가만 통일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과정을 오래 겪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45년도로 말씀하셨는데 45년도 늦어도 50년도 우리 세대 아니더라도 이 통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남북 교류가 점점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이것이 양 당국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민간 교류가 우선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산 지역이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민간 교류에 이제 자유로운 그런 교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다채로운 그런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나로만 뭉치는 것이 통일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네, 있다. 그것만 통일이라고 정의할 필요가 없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가 이미 통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남북 교류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통일 경제가 살아납니다. 지금 한 1분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첫째는 잘 알다시피 저출산 고령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불평등한 구조 아닙니까? 지금 상위 1%가 16%를 가지고 있고 상위 10%가 60%를 가지고 있는 이 불평등한 구조를 깨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분단입니다. 누가 뭐라도. 분단 구조가 지금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기 위해서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오히려 통일과 남북 교류가 북방 경제를 살릴 수 있고 통일 경제로 우리 먹거리를 찾을 수 있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역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 같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 연설에서도 이제 불평등, 이제 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을 잘 짚어주신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공평한 사회가 이런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건 무슨 당연히 옳지만 이게 성장이 공정한 성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주 불공정한 성장이 되면 오히려 성장이 그 국민들의 마음에 발목을 잡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문 대통령께서 하신 대로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윤기종 이사장님께서 만드실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산 시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사장님께서 앞서 세월호 말씀해 주셨어요. 네. 현직 4.16 재단 이사시고 4.16 안산시민연대 상임 공동 대표님이세요. 네. 세월호 추모공원 화랑 유원지 설립 두고 사실은 조금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좀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네. 견해 어떠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제 세월호 그만 얘기해야 되지 않냐. 네. 언제까지 세월호를 얘기할 거냐. 심지어는 제가 달고 있는 이 세월호 관련된 배지를 보고도 이제 그만 뛰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세월호가 2000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진상규명이 안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건이 됐는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 2, 3 경정 하나 처벌된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 사고에 1, 2, 3 경정 하나가 책임을 뿌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책임자 처벌이 안 되는 거고요. 책임자 처벌도 안 되고 진상규명도 안 되니까 바른 사회, 안전한 사회로 나가는 길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난 정부 때는 이걸 발목을 잡아서 진상규명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발목을 잡았다는 역사적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로 나가는 길들을 우리가 돌아가신 사람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그럼 화랑유원지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화랑유원지는 단원고 학생들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단원고의 학생들의 앨범을 보면 늘 화랑유원지가 배경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억이 담긴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유가족들이 그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화랑유원지를 마치 낙골당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말씀은 화랑유원지 20만 평 중에 안전공원은 한 7,000평 정도로 조성이 되고 그 안에 소위 봉안시설은 200평에 해당됩니다. 20만 평에 200평이면 0.001%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마치 낙골당으로 화랑유원지를 도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지나친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야만의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화랑유원지에서 단원고 학생들이 졸업사진을 많이 찍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다음, 오히려 우리가 그 화랑유원지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개발하면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요. 집값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진대요. 네. 분명히 얘기하지만 집값도 오릅니다. 네. 그런 세계적인 관광 명소, 세계적인 안전공원이 생기는데 왜 떨어지겠습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네, 오른답니다. 네. 그 안산은 시화반월공단이 있습니다. 제조업공단 중심의 이미지가 사실은 강해요. 아직까지도 살기 좋은 안산, 아까 안산의 산에서 안산 이랬는데 정주하고 싶은 도시 안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안산 참 정주하고 살기 좋은 안산 만들고 싶지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들이 대충 보면 예를 들면 안산에 대기업을 유치하자 맞아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안산을 IT 산업 전진기지로 활락하자 라는 시화공단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좋으신 주장인데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안산에 대기업들이 오기가 이미 안산의 공단이나 기타 지역의 땅값이 너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값으로 대기업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IT 이 산업을 유치해서 IT 단지로 만들자고 하는 것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판교, 서울, 구로 등지에서 이런 산업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이미 조성이 돼 있어서 그분들을 다시 안산으로 불러모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무슨 아이디어가 있냐?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남북 평화 경제의 안산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H자형의 남북 평화 경제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안산도 산업 물류 또는 교통 벨트로 H자의 왼쪽 부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에서부터 안산, 인천, 또 김포, 남포, 신의주에 이르기까지 이 H자 벨트의 안산이 중심에 있고, 그래서 이거를 살려야 된다.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산 경제를
남북 평화의 경제를 통해서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보자. 이게 오히려 현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한반도 또 뭐 그 남한 어떻게 보면 이제 남한 북한 했을 때 남한의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 네, 네. 예, 이런 네.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긴 시간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독자분들께 더 전하시고 싶으신 말씀 또 향후 활동 계획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제가 뭐 인터뷰가 익숙치가 않아서 여러 가지 미스컷 너무 잘해주셨어요. 점이 많을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사실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정치를 시작하는 것은 정치 현실이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어느 정도 개선해서 지금 한국 정치를 어느 정도 개선해서 쓸 수 있다. 이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정치는 큰 틀에서 바꿔야 된다. 첫째는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정치 틀을 바꿔야 된다.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라도 정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으면 그냥 개선 가지고 안 된다. 두 번째는 인적 쇄신을 해야 되겠다. 지금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 과거에 노쇠하고 노예했던 분들이 과거의 그 경력만으로 정치 중심에 서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 진정한 정치 쇄신은 없다. 정치의 프레임을 바꾸고 인물을 바꾸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절감을 해서 나이는 들었어도 제가 정치 초년병인데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딛고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세월호 문제를 전반적으로 정식으로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온몸으로 뛰어드는 정치인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적어도 안산에서 이런 정치인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온몸으로 부딪혀서 세월호 문제를 해결해서 안산을 안전한 도시, 평화로운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 소명의식이 있어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어쨌든 정치가 특별히 정치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일상입니다. 우리 생활이 정치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는 특별히 정치인들의 전유물인 양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이 정치의 복판에 들어서서 의견을 내고 꾸중할 땐 꾸중하고 이렇게 하는 정치, 생활의 정치, 시민 정치 저랑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이사장님께서 박사과정을 정치 외교학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사장님 말씀 중에 좀 인상 깊은 게 정치는 특정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과 같이 해야 된다. 이사장님께서 같이 안산 시민과 같이 좋은 정치, 좋은 안산시, 또 살기 좋은 안산시, 안전한 안산시 네. 같이 정치 시민분들과 같이 만들어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사장님 그 프로필이나 이런 게 궁금하시면 그 초록창에 이렇게 네. 성함 윤기종 이사장님 이렇게 치면은 네, 네. 기사도 또 볼 수 있고요. 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이 앞서지 않고 행동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네. 양심을 어기지 않는 그러한 참된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